자,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주말 사이에 호남 지역, 민주당의 텃밭이죠. 호남 지역을 찾아서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의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김대중 선생님의 꿈을, 평화를 이곳 전남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전남의 정신은 민주당의 뿌리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강원동지 여러분, 윤석열 정부 탄핵하고 싶으시죠?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을 통해서 조기 대선만이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라 살림이 깝깝하지요? 거시기 해부로에 쓰겠지요? 거시기! 광주를 비난하던 그 철없던 일배나 다름없던 사람에서 인권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투사로 만들고 민주당의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키워주셨습니다. 자, 주말에 있었던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이 90%를 육박했습니다. 근데 9대0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20%대가 나왔다는 점에 관심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흥행에 참패했다, 내지는 호남 민심이 좀 돌아선 거 아니냐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물론 여기저기 다른 해석이긴 합니다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적 함의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호남 지역에서 김두관 후보가 두 자릿수대로 올라서기도 했고요. 네. 그렇다면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는 민주당 선전했지만 이 비례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의 상당한 바람의 근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호남이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바라는 이런 권리당원들의 요청은 일단 중도 확장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앞으로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그 기조로 채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세론과 관련해서 제동을 걸 정도라거나 아니면 그 대세의 기운을 꺾을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일종의 신호를 저는 호남의 당원들이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호남의 민심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호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지금 민주당에게 지금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온라인 누적 투표율이 26%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당원 중 4명 중 1명만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자랑하고 있는 123만 권리당원 계속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대로 된다면 86만 책임당원인 우리 당의 선거인단보다도 훨씬 적은 사람들이 투표하게 되는데 이건 분명한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완성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가 전혀 국민들께 어떤 감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선택하고 볼 때 몇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객 수입니다. 두 번째가 별점입니다. 그런데 관객 수도 적고 별점도 적은데 이상하게도 댓글 수가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 팬덤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이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이 지난번에 송영길, 이낙연 대표 선출했던 전당대회를 보면 41, 42% 정도의 그 다양한 득표율을 얻었었는데요. 이번은 26%의 그 투표율로 90%의 득표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민주당에서 민주라는 이름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는 정당인가 하는 고민을 민주당이 먼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흥행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별점 낮아도 명작은 있을 수는 있고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니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강성 지지층이 당을 점령했다라는 발언으로 최근에 당내 반발을 사기도 했던 후보가 있죠. 바로 김두관 후보입니다. 이번에는 지지를 호소하면서 대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또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친명 원외 조직으로 통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이 사조직, 그러니까 하나회에 빗댄 겁니다. 군 내에 문제가 됐던 과거의 하나회에 빗댄 겁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당연히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민주 혁신회의가 당내 새로운 주요 정파가 돼가지고 시도당 위원장 후보를 다 이렇게
출마를 하시기도 했고 아마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아마 세력을 좀 많이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정당에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자, 이 강성 원외 인사들 조직이었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최대 개파가 되는 계기는 공천이었다 하면서 과거를 지금 끄집어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일극 체제를 계속 비판해 왔잖아요. 김두관 후보가 더 자극적인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후보가 다른 지역에서도 저 얘기들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사실 민주당의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뭐 있을 수 있고 또 할 수도 있는 얘기고 또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라는 특정한 그 집단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네. 사실 비판할 수 있죠. 특정 당내에서 특정 계파를 만들고 계파 정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회하고 비유한 것은 좀 적절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회라는 것은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그런 그 조직들 아닙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했던 그런 조직인데 그런 조직하고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적절하진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당내에서 다양성은 필요하다. 그리고 당내에서 많은 이 개파 활동들은 사실 뭐 친목의 모임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 개파가 너무 노골적으로 하나의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지적할 수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최종 결론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